예, 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요즘에 연재 중인 깡통의 추억, 최근에 지난주에 마지막 화였던 8화의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 단순화, 단순화 시켜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막 적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매매 과정에서 발견했던 힌트들, 그 힌트들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화. 제가 그 소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여곡절들을 겪는 과정 중에 처음으로 이제 느꼈던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에서 힌트. 이 단순화 작업 이후에 매매는 단순화하기 전과 하고 난 후는 완연하게 달라지게 되고 뭐 그 결과를 떠나서 매매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단순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때 박스넷에 다양한 글들을 많이 겪고 많이 읽고 하면서 나름 입증된 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을 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실제로 단순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어떤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친 거죠. 아, 단순해야 되구나. 내가 너무 복잡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화한다는 가정은 저는 이제 항상 요걸로 표현을 하는데 직관성입니다. 직관성. 보통 이제 처음에 매매를 차트를 통해서 하든 뭐 다른 요소를 통해서 하든 조건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많이. 저도 뭐 이평선도 보고 보조지표도 보고 뭐 보조지표도 여러 개를 막 동시에 보고 이평선도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고. 근데 이러한 내가 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막 겹쳐지는 거 있죠. 이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얘도 좋은 조건을 얘기하고 얘도 좋은 조건을 얘도 좋은 조건. 그래서 이게 다 충족될 때라는 기준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각각의 보조지표는 각각의 어떤 수식들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이평선 또한 다 다르죠. 5일선과 21선이 어떠한 교차점도 없습니다. 다만 25일의 평균이고 20일의 평균일 뿐. 그럼 얘들이 만나는 순간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이게 내 타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많은 조건을 함수를 넣게 될수록 여기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개가 안 돼요. 5가지 조건을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매매를 안 했더니 날라가 버리더라. 아예 놓쳤네. 직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딱 보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들어가야 될지 빼야 될지 버텨야 될지를 바로바로 판단을 하는, 즉시 판단하는 게 직관성이죠. 직관성.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화. 그럼 이 단순화의 과정은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뭐 이걸 주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게 가장 중요했구나. 가장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몇 가지만 남겨서 이게 직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놓는 것. 그게 단순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차트를 보는 순간 이건 괜찮네. 바로 차트의 어떤 구간을 보는 순간 이건 진입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주로 이제 종목들을 많이 다뤘죠. 뭐 참여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차트 딱 펼치면 여기는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차트 펼치면 이건 안 좋네요. 이건 좋네요. 라고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수급, 주로 이건 이제 기준봉으로 표현되죠. 재료, 추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볼저밴드를 활용하고 수급을 보기 위해서 거래량의 기준봉을 찾고, 재료는 이거는 경험이죠. 경험이고 자신이 정보를 파악하는 부분이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특정 재료, 어떤 재료가 누구나 정보를 통해서 검색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재료를 알았는데, 그럼 이 재료가 어떠한 재료인지, 얼마큼 뻗을 수 있는 재료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재료인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지를 파악하는 건 경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각각의 경험의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쭉 나열해 보시고, 그 중에 애매한 것들은 다 던져 버리셔도 됩니다. 다 던져 버리셔도 되고, 그 중에 많아봤자 뭐 세네 가지, 적으면은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 방식을 내가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데는 좀 더 나을 거라는 거. 이거 100가지 안다고 100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100가지 중에 20가지 빠져도 상관없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워낙 강하면, 재료가 아니 무슨 차트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재료가 워낙 강하면 가죠. 재료가 워낙 강하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걸 가지고 내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저도 요 구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매매가 간결해졌고, 그래도 그래도 중간중간에 힘든 구간들이 많았고, 앞으로 또 써 나갈 생각이지만, 그 깡통의 추억을 통해서 써 나갈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매매는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기 밥그릇 해먹는 분들은 아마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수익을 보시는 잘하시는 분들, 고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었든 다루지 않았든 그분들은 명확하게 알 거예요. 이건 해볼 만하다, 이건 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직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는 기법과 원칙과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그러한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봤자 이건 연구하고 논문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에요. 단순화해서 직관적으로 내가 실제로 실행할 것들, 실제로 행동할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단순화 작업이고, 단순화 작업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